지난번에는 이렇게 T 차트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책임감을 기르는 학급 규칙 만들기입니다. T 차트랑 다른 점은요.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찌어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뛰었을 때, 실내에서 뛰었을 때는 걷기 훈련을 한다. 그리고 욕을 하면 우리 반 약속, 이 규칙을 한번 쓴다. 또는 집중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다른 것을 하거나 공부에 집중하지 않으면 초식에 집중 훈련을 한다. 이것처럼 학급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쓰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규칙은 교사의 의도를 반영하여 만든 규칙입니다. 어떻게 만들고 적용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반 핵심 가치를 정합니다. 제 생각에는 학급에서 대부분의 상황과 문제들 다음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복도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한다. 어딜까요? 바로 안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친구랑 갈등이 생기고 서로 때리고 욕하는 상황. 이것은 평화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하거나 학생의 본분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학습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책임감이겠죠. 그 다음에 서로 배려하고 아끼자는 존중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반의 핵심 가치 4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급의 상황과 선생님의 방침대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은 아이들과 함께 정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화로운 반이 되기 위해서 친하게 지낸다, 싸우지 말자와 같은 의견들이 나오죠. 항목별로 모아서 쭉 모아서 한 곳에 붙여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중입니다. 좋은 말이죠. 모두 소중하니까 서로 소중하게 대해요. 다음으로 안전입니다. 안전, 실내에서는 걷고 안전하게 생활해요. 아이들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제일 크지만 요즘에는 안전에 대한 교사의 책임도 커지고 있어서 많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죠. 안전에서 1번은 교실 혹은 복도에서 뛰었을 경우 정해진 구역을 정해진 시간만큼 걸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2번은 친구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말리는 것. 3번은 너무 위험한 행동이면 선생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평화인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학급 운영 시스템을 만들 때 지니쌤의 행복교실 만들기라는 이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후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화에 대한 규정을 잘 보겠습니다. 평화는 놀욕대빼 험 따로부터 친구를 지켜요입니다. 이것은 줄임말인데요. 놀리기, 욕하기, 때리기, 빼앗기, 험담하기, 따돌리기. 4번 보시면은 욕을 하면 우리 반 약속을 한번 씁니다. 욕하는 친구들 여기 있는 규정, 앞에 있는 규정, 그리고 뒤에 나올 규정까지 한 번씩 공책이나 이면지에다가 쓰게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놀욕대빼 험따 중에서 맞거나 따돌리는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보다 긴급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따로 규정으로 빼놨습니다. 6번은 문제 해결 단계를 거치는 건데요.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임입니다.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해내는 덕목을 말합니다. 7번의 수업 집중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는 책 1, 2, 3 매직의 내용인데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카운팅을 3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교시에 A라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 같은 문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 카운팅을 합니다. 카운팅을 하면 보통 문제 해결을 멈추는데요. 또다시 문제 행동을 하면 만약에 또다시 한다면 둘이라고 카운팅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문제 행동을 발생시킨다면
셋이라고 카운팅을 하면 셋이 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타임아웃을 해야 합니다. 일부러 타임아웃을 당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타임아웃이 2번이면 우리 반 규칙을 쓰게 하거나 선생님과의 면담과 같은 추가적인 페널티를 주면 현저히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번은 수업 준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쉬는 시간 10분 중에 1분 정도가 남았을 때 그것을 알리는 담당을 정해서 육성이 예비종이든 수업 준비 시간이 됨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 종이 쳤는데도 공부할 페이지가 펴져 있지 않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경우 7번과 같이 정해진 장소에서 타임아웃을 합니다. 이때는 수업 준비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배우라는 의미에서 타임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9번을 보시면은 숙제와 활동은 무엇이든 끝까지 합니다. 이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선생님이 학기 초에 힘드시겠지만 과제를 내시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피드백,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우리 반에서는 주어진 과제들은 모두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인식, 각인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번 청소와 1인 인력인데요. 이 규칙은 내적 동기에 호소해 봤습니다. 대부분 자기 맡은 바를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반 전체가 해이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거나 봉사를 하면 결국에는 자기에게 더 크게 돌아온다. 복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나 1인 인력 같은 경우는 억지로 시키거나 강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학기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